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이 원소가 좀 2, 3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A 집합을 기준으로 할까요? B 집합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A 값 교집합의 원소에 해당하는 2가 좀 있으니까 3을 좀 필요한 거니까 A제곱 플러스 2A 이런 부분들이 3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꼴 처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뭐 두 종류가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B집합을 또 기준으로 하게 되면 3이 있으니까요. A 값이 2거나 A 플러스 5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B집합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는 뭐 집합을 좀 직접 구해봤을 때, 어떤 것이 과연 이제 교집합 2, 3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처리해 가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교집합 원소, 두 집합은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원소입니다. 라는 뜻, 그런 파악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두 부분 집합 A, B 벤 다이그램을 좀 그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북에서 옳은 것을 있는 좀 골라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집합이 이렇게 뭐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합집합하게 되면 전체가 되나요? 빈 공간도 많은 거니까 이건 좀 잘못되겠죠. 됐습니까? B 집합의 A의 여집합, A 여집합은 이렇게 좀 큰 부분들이니까 B 집합의 A 여집합이 쏙 들어갑니까?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 다이그램까지 뭐 확실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확실하게 좀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부분집합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정의역 주어져 있고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설명으로 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F0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고 G0을 구하면 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F1을 구하게 되면 0이고 G1을 구해도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나온 치역들이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럼 두 함수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게 좀 답이 되겠죠. F1, G1 같다는 거 보여줬고요.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1대1이고요. 치역 0하고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맞고요. 공역은 또 이제 실수 전체비 될 수 있겠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는 식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를 좀 대입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와서 두 함수는 이런 경우에 좀 같습니다라고 답하게 할 수 있는 조금만 이제 신경 쓰면 풀이 가능한 그냥 개념 정리가 조금 또 역시 집합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 있으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되어 있을 때 공역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와야 되겠죠. 기억 같은 경우에 최곡 대입하게 되면 더하기 1을 했으니까 0, 1, 2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0, 1, 2 부분들이 이제 y 집합에 있는 거니까 이건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곱을 하게 되면 1에다가 2 그러면 1 되겠고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고 플러스 1 대입하면 또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부분들이 역시도 y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대입했을 때는 1이 되겠고 세제곱하면 1이고요 3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겠고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 결과 자체도 2하고 마이너스 1 부분이 y집합에 있으니까 역시 함수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가는 거 기억력 디귿 3개 모두 다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역에 있는 원소를 대입해서 지금 공역에 있는 y집합의 원수로 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자신감 있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x에서 y로의 대응이 뭐 그런 것 같죠. 벤 다이그램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합성함수 개념을 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뭐 3을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 이제 4가 나오는 거니까 F3, 4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FF3을 한다는 얘기는 4를 좀 다시 한번 더 대응하면 되죠. 4를 가서 대응하니까 이제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하게 되게 되면 또 2를 더 다시 한번 더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결과 2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대입해주면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함수를 처리해 드는데요. 와, 3의 역함수. 무엇을 대입해주면 3이 나올까? 이런 얘기인데요. 2를 좀 대입했을 때 이제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면, 약간 이제 2가 나왔으니까 무엇을 대입해주면 2가 나올까요?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이었습니다라고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정답 3입니다라고 풀이하면 되는 그런 내용. 뭐 대응 관계 자체가 정확히 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뭐 합성함수, 그럼 역함수 이런 부분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 자연스럽게. 대신 또 이제 역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무엇을 대입해주면 될까요? 이제 뭐 거꾸로 하면 찾아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살짝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P면 Q 이게 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부분에 수식이 좀 아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일까? 이런 걸 뭐 대우를 이용해서 식을 좀 효율적으로 x-3이 0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잘하는 거겠죠. x제곱 ax-3 0입니다. 이렇게. 뭐 그러면 3이 근이다라는 얘기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3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9 플러스 3a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6에다가 3a는 그럼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마이너스 2 구해갈 수 있는 대우의 쓰임새만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뭐 어찌 생각하면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참이 되겠다. P이면 Q 이런 부분이 참이 된다. 이런 얘기는 집합이 보완관계로 따랐을 때 뒤쪽에 있는 Q 집합이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범위니까 수직선에다 표시하면 되겠죠. A-2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2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죠. 이제 이런 포함관계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3하고 A 마이너스 해주면 같아지면 안 되죠.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고 A 플러스 1하고 2는 좀 같아져도 되는 이런 내용에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 요거 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범위를 처리해가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명제 부분에 있어서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가 좀 참이 되려면 Q에 해당하는 좀 가정보다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Q 집합이 더 큰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 됐습니까? 가장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기본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학습해야 될 그런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함수 fg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 계산해달라. 안쪽에 이제 있고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주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죠. f 역함수, g 역함수, 그 다음에 f 이런 형태로 좀 모양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만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요. g 역함수의 f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f2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에다 2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0에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를 해서 이제 결과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이구 g는 역함수를 해야 되는데 역함수 구하기는 좀 불편하죠. 그럼 이런 부분 이제 뭐 k를 해서 뭐 gk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콜레 2k가 되겠죠. k를 대입했으니까 2k-4는 이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k 값은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 주어진 결과 정답은 1이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 중간에 이제 뭐 합성함수의 역함수 테스트 이렇게 좀 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면서도 이제 각각 역함수 되는 요 내용들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즉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역은 거짓이고 대우는 참이다. 대우가 참이라는 얘기는 원래 명제 자체가 참이다 이런 얘기죠. 그 P이면 Q 이렇게 됐을 때 참이 된다는 얘기는 Q 집합이 더 커야 되는데 뭐 P 이렇게 벤다이그램을 때 크다고 할 때 이제 둘이 같아질 수도 있는데 같아지면 또 역도 참이 돼야 되니까 역은 거짓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확실하게 집합 포함관계 따졌을 때 더 이렇게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이 집합에서 표현을 사용하는 기호는 아닌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렇게 뭐 같아지는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의 배수, 9의 배수 해주면 3의 배수 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주어진 부분들 풀게 되게 되면 x값이 어이구 절대값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는 거니까 제곱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고 다음은 x가 1보다 크다 표시해주면 되겠고 제곱이 1보다 크다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오른쪽 집합보다 크죠. 그럼 요게 이제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0보다
0보다 작다인데 또는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럼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0보다 작다 수익선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요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해주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y도 0보다 작다 이렇게 이런 표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곱하기에서 0보다 작은 부분들은 사분면을 따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거니까 2, 4, 4분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집합에서 따지면 또 앞쪽에 있는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모두 양이라는 얘기는 둘 다 양이 돼야 되겠다. 둘 다 양이다 라는 데 있으니까 이것도 같은 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정답 부분들은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확하게 뭐 집합의 포함관계 개념을 좀 하고 알고 있느냐? 특히 이제 뭐 역은 거짓인데 대우가 참 주어진 부분들 P면 Q이다 형태가 이 부분들은 참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역은 Q, P 이 부분들 거짓이 돼야 되겠다. 그런 거좀 포함되면 안 되는 거니까 뭐 같아지는 부분들은 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요소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명제의 참 거짓은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풀이법이다.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함수 fx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모두 6,2를 지날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2를 지난다. f6은 2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f 역함수도 6을 대입하면 2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역함수 부분들은 역함수 구하지 않고 풀려면 2를 대입해주면 6이 납니다. 이런 결과. 그럼 이 두 가지 결과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좀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을 대입해주면 6a 플러스 b는 이퀄 2 되겠고 2a 플러스 b 이 결과는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4a는 마이너스 4처리해서 a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b 값은 8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 둘을 더하기해서 정답 7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역함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이런 방법 이런 거 좀 기억해가지고 효율적인 풀이 항상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조건 PQR에서 두 명제가 모두 참입니다. 항상 참인 명제를 좀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Q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Q를 좀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추론을 좀 해야 되겠죠. R이면 Q이다 돼 있겠고 뒤에 명제 부분들은 이제 대우를 구해서 Q이면 not P다 라고 해서 추론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제 R 집합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 집합 되어 있겠고 그보다 이제 P의 여집합 부분들이 이제 더 큰 집합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펜 다이그램 아니면 뭐 R 집합, Q 집합 그 다음에 P를 좀 이렇게 따로 펜 다이그램 그래서 뭐 똑같은 모양이니까요. 두 개의 펜 다이그램을 참고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P가 R입니까? P하고 R, 아이고, P하고 R 집합은 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논한 것은 좀 답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디귿은 R이면 Q입니까? 물어봤으니까 R이 Q 집합에 포함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Q이면 P에 집합된다든지 R이면 P에 집합되는 리을미음도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포함관계 역시 집합의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서 포함관계를 좀 확실하게 밝혀놓고 나면 뭐 그 다음에 풀이는 자연스럽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그럼 이제 포함관계를 좀 논했을 때 확실하게 좀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같아지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B, C 이렇게 벤 다이그램 그림을 보게 되면요. B, C 이렇게 돼 있을 때 A 집합이 이제 요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Q는 뭐 A가 이제 뭐 더 이렇게 큰 형태로 좀 이렇게 돼도 되는 거니까 A의 존재 영역 자체를 봤을 때 Q 명제가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은 이건 뭐 AB가 같다는 뜻이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C 집합이 좀 이제 큰 집합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곳에서 A하고 B가 이렇게 좀 서로 같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B의 역시 모양 자체가 좀 다양하게 많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집합 부분들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B하고 C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존재 A 부분들이 이렇게 이 부분에 존재해도 되고요. 저 바깥쪽에 좀 더 이렇게 좀 있어도 되겠죠. 어차피 뭐 교집합 부분 안 생기는 거니까 A의 존재 영역 부분들 이렇게 표시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차집합 부분들이 이렇게 좀 같아지는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요? 역시 그럼 이제 이 바깥쪽 부분들이 이제 똑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안쪽 부분들은 뭐 들어가 있어도 어차피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두 개의 펜 다이그램은 좀 같은 영역 부분에 A가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Q 집합이 더 큰 집합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기억리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쿠, 디귿이 좀 만만치가 않네요. 특히 이제 존재하는 부분들이 바깥쪽으로 부분이 갖고 안쪽에는 뭐 있어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둘 영역이 좀 같이 포함되는 부분들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요. 뭐 벤 다이그램을 그려가면서 뭐 수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개념적인 요소들을 좀 잘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 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고등학생 120명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X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수학 좋아하는 학생, 영어 좋아하는 학생 나왔고요.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 아이고 좋아하지 않는 학생 몇 수가 X명이군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의 뭐 최대 치수를 구해가려면 이제 벤 다이그램 부분들이 영역을 좀 신경 써야 되죠. 수학 좋아하는 학생, 영어 좋아하는 학생, 교집합이 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63, 52 이렇게 처리되니까 합하면 115가 되거든요. 네, 전체가 이제 120명 돼 있으니까 120에서 빼게 되면 이제 5명 해가지고 뭐 여집합 부분들이 뭐 가장 작으면 5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언제가 될까요? 수학 집합 안에 영어 집합 이렇게 좀 쏙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수학이 이제 63명이니까 120에서 63 빼게 되면 57명이 되는 거예요. 오이쿠. 그러면 이제 뭐 여집합 부분에 이제 가장 최대값은 57. 그러니까 이제 뭐 최소값, 최대값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2b-a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114에서 5를 좀 빼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러니까 뭐 109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벤 다이그램이 뭐 열일 다 한 거죠. 벤 다이그램 그려서 좀 상황 이해를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3을 2,a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3 이 부분들이 2a로 이렇게 이동해 가려면 뭐 x 부분들은 x축은 이제 3만큼 가야 되겠고 y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이고 y는 뭐 a-3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평행 이동 되겠습니다. 이런 평행 이동에서 원이 원으로 옮겨지겠다. 그럼 이제 원 방정식을 좀 정리해보면 되겠죠? x 플러스 2의 제곱 y-1의 제곱 되겠고요. 완전 제곱 만들 때 필요했던 4, 1, 5, 그 다음에 11 이항식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5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완전 제곱 만들 때 4분의 b 제곱에 25, 그 다음 빼기 c에서 좀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1 부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건데, x는 이제 3만큼 이동하니까 이거 3만큼 이동하기 결과는 그럼 1이 되겠고, 이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b 값은 뭐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a-3만큼 이동이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1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해 간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6만큼 이동이다 라는 얘기니까 이런 이동 결과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뭐 c 값은 뭐 이게 반지름에 해당해서 찾아가면 되겠죠. 4가 되니까 1 더하기 25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c 값은 10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5가 좀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평행이동 좌표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는지 금방 지금 판단해 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원 부분들은 평행이동 한다면 역시 중심 좌표들 이렇게 좀 이용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는지 조사해 가는 것이 풀이 키포인트다. 이런 거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A는 뭐 12 약수되어 있고 B 합 C가 짝수네요. 알겠습니다. 세 집합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죠. A 집합은 뭐 구해보면 되겠죠. 1, 2, 3, 4, 2, 6, 12, 12 이렇게 처리해서 원소 개수가 좀 되면 되니까 원소 개수는 6개입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A 집합하고 그냥 B 합씩 덩어리로 해주면 돼요. 짝수다 그러면 2, 4, 6, 1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4개가 되겠죠. 이 부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이게 좀 이거 맞는 건가요? A 합 이건 뭐 전체 집합인데 그럼 뭐 그냥 교집합을 하게 되면 그냥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기곳에다가 그다음에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건 뭐 다시 재정리하면 이렇게 B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B 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B 합 C가 짝수니까요. 어이구, 뭐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A 집합에서 짝수 부분이 아닌 부분이니까 뭐 홀수 부분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됐죠? 원소는 이제 2개가 됐고 그 원소의 합은 얼마다? 1, 3 더하기해서 4입니다. 라고 해서 이 이론은 이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 띄고 이렇게 좀 처리해 가는 그런 내용.
재미있게 되는데요. B 합 C를 이제 뭐 하나의 좀 덩어리처럼 좀 생각해가지고 계산해야 될 그런 식 모양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집합의 연산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A 집합. 아이고 특수한 상황인데요. 원소가 일단은 뭐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특이한 부분들. 아이고 무려 3개씩이나 있죠. 이런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X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인데 이런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이다 되겠죠. 그 다음에는 A 집합은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북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공집합은 X집합이 들어갑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분집합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X집합은 원소가 8개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되죠?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1이라는 원소를 있고 나머지 이런 원소들 3개를 가지고 좀 집합을 만드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면 안 되니까 2의 세제곱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다가 하나를 좀 빼서야 되니까 7개가 돼야 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것은 공집합 이런 원소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이런 원소들이 있죠. 두 원소하고 그러면 이제 공집합 이런 원소하고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입니다라는 얘기인데요. X라는 집합은 좀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런 원소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원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정답은 기억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역시 아이고 이렇게 원소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 표현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원소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소는 이렇게 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과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축에 점 P하고 원 위에 점 Q가 되는데요. AP 더하기 PQ 이렇게 길이합 최소를 좀 질문 던진 건가요? 알겠습니다. 최소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대칭해서 구해가는 게 뭐 가장 보편적인 거죠. A 프라임 좌표 이렇게 해서 이게 0,1 되는데 이건 이제 0,-1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길이들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길이가 이제 어떻게 좀 최소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원하고 이제 길이 최소가 될 때 중심하고 연결해서 그다음 이제 반지름을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프라임에 해당하는 좌표 0,-1 구해주는 부분하고 원의 중심 좌표 5,4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리를 좀 구해가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제곱에다가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어이쿠. 그러면 이제 뭐 5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돼서 이제 루트 2가 돼가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를 좀 빼게 되면 4루트 2가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K를 좀 제곱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16에다가 뭐 32가 좀 답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게 지금 가장 간단하게 뭐 대칭 이동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원 부분들을 좀 살짝 가미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조금은 좀 어려움을 느끼게 좀 만드는데 원 부분들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중심 연결하는 부분들에서부터 반지름을 더하고 빼고 이런 부분들이 뭐 최대 최소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좀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이미 실수 xy에 대해서 어이쿠 f가 좀 독특한 형태의 관계식을 좀 만족하고 있군요. f2가 6이라는 정보를 알려줬을 때 단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0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xy에다가 전부 0을 좀 대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f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하나가 좀 소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f0은 0입니다 라고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이제 뭐 F1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F2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X, Y에다가 좀 2를 좀 대입해주면 될 것 같죠. 그럼 F2 나오겠고 이건 이제 F1 더하기 F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F2 계산 결과가 6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F1 결과 F1은 또 3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뭐 어떻게 좀 처리해가면 되나요? F1도 알았고 F2 알았고 그럼 좀 뭐 F4 이런 부분을 해보면 되겠죠. F2 더하기 F2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2F2 되는 거겠고 그러면 뭐 F4 결과가 F2가 6이었으니까 2F 해주면 뭐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12 이렇게 좀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8은 F4 더하기 F4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F8은 이게 좀 2배 되니까 24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F9를 구하게 되려면 F1에다가 F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F9 결과는
F1이 였고 좀 얼마나 죠 3 나와 있었죠. 3쯤에다가 이제 더하기니까 27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왜 계속 이제 플러스를 했냐고요? 우리는 그러면 x에다가 9, y에다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면 이제 f0 이렇게 나오거든요. f0은 이제 f9 더하기 f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 주면 이제 되는데, 이제 F0 결과가 자체가 0이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27 여기가 이제 F-9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F-9 결과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F-9 결과는 이 마이너스 27에서 더 가면 되는 내용들 되셨죠? 문제 자체에 이걸 좀 먼저 볼 걸 그랬나요?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마이너스를 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숫자 그냥 커져가지?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면 뭐 처음에 지금 뭐 양수 쪽에 대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요. 굳이 뭐 이렇게 뭐 음수 쪽은 처음부터 이제 바꿔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숫자를 좀 키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이제 F0을 좀 이용해서 구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조금 이제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적당한 수를 넣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연습이 좀 돼 있다면 뭐 어찌 생각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연습을 좀 평상시에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 항목인데, 이런 주어진 식을 만족해주는 이 함수는 사실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여기에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요거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주는 함수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사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의 함수식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사항으로 또 학습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게 이런 이제 명제가 있는 거죠. 부정이참이다라고 돼 있을 때 물음에 답하시면 되어 있습니다. 부정을 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실수 x, 이거 이제 부정하게 되면 모든 실수 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k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크다의 반대가 이제 작거나 같다 해서 이제 표시해 가면 되겠죠. 부정을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2다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뭐 다 써야 되는 거죠. 아이고, 서술형 답지니까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2다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만족하는 이제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2차 함수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k 값이 0이 되게 되면은 뭐 1차 부분들에 넣으니까 많이 안 들어가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2차 함수에서 0보다 작으려면은 k 값이 0보다 좀 작은 상태에서 요 그래프 모양들을 떠올리면 되겠죠. 역시 좀 뭐 판별식 D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9-k 제곱해서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k 값의 범위는 뭐 k 제곱이 뭐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k 값은 이제 뭐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다, k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k값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오른쪽 이렇게 해당하는 k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부정을 좀 할 때 제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부등호 바뀌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좀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모든을 또 어떤 이렇게 좀 주고받는 이 부분들이 나중에 또 문제 풀어가는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잊지 말고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은 12와의 잔수 되어 있고요. 조건 소수이면서 유의 약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Q 집합 좀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 집합들을 좀 나타내달라. 이때 이제 납피 이렇게 되는데, 일단 P 집합이 소수이면서 유의 약수, 유의 약수에는 뭐 1, 2, 3, 6 있는데 이 중에서 소수는 2, 3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그거에 또 진리집합, P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P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12i 부분에서 이제 2, 3을 좀 빼면 답이 되겠습니다. 1, 2, 3 빼고 4, 5, 6, 7, 8, 9, 10 전부 다 써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써가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Q차 P를 이제 원소나 알법으로 나타내달라 이렇게 되는데요. Q집합도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좀 범위를 좀 구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2, 9, 18 이렇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플러스 2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범위를 따지게 되면 이제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걸 구하게 되면 이제 Q 집합 자체가 3, 4, 5, 6, 7,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니네요. 이게 마이너스 2죠.
이런 큰일 나려고. 그럼 이제 여기에 숫자를 뭐 1, 2, 3 다 써야 되는 거죠. Q집합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이런 집합에서 P집합, P의 요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뭐 2, 3 이렇게 됐으니까 이 2, 3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Q차 P를 구하게 되면 2, 3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1, 4, 5, 6, 7, 8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뭐 전체 집합 중에서 P와 서로소인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이구, 서로소가 되는 것은 뭐 2, 3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원소를 좀 갖고 있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집합이 원소가 12가 있지 않습니까? 10개 부분에서 이제 2개 부분 2, 3을 좀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2의 8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원소의 개수 좀 써가면 그런 내용. 그럼 뭐 256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아이고 뭐 집합만 정확하게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하는 부분에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무엇을 질문하는지 중심으로 그다음에 원소를 좀 직접 써가면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 개념을 이렇게 좀 점검하기에 좋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